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요. 이제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걸 레전드 보험인 줄 모르고 해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당첨된 줄도 모르고 버리는 거랑 똑같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거 오래된 보험이라서 정리하려고요. 자, 여기서 한번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아예 판매조차 안 되는 구조, 다시는 못 만드는 보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상해 의료비 같은 뻔한 옛날 보험 얘기가 아닙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60만 원, 비응급까지 보장되던 응급실 내원 일당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비교적 최근까지 팔리다가 사라진 진짜 레전드 보험 3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레전드 보험인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 보험이 해지되면 안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정리해도 되는 보험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다가 이거 내 보험에 있는 것 같은데 싶으시면요. 끝까지 보시고 특약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레전드 보험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60만 원 한도입니다. 여러분, 1인실 입원 일당 저 어제도 가입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특약 자체는 지금도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한도입니다. 요즘 가입하신 분들은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대부분 20만 원 선에서 가입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예전에는요, 상급 종합병원 기준 60만 원까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2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특약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이 아니라 내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병실이 없어서요. 일단 1인실로 들어가시고 병실 생기면 4인실로 옮겨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아니 일부러 1인실로 보내는 건가 싶었는데요. 간호사 고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병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실이 없으면 1인실은 선택이 아니라 배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1인실 비용을 보면요. 하루 최소 45만 원대에서 많게는 160만 원대까지 나옵니다. 이게 하루 비용이고요. 5일 입원하면요. 그냥 5배가 되는 겁니다. 저도 3년 전에 수술할 일이 생겨서 5일간 입원을 해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인실 병실이 없어서 1인실에 2일간을 입원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이겁니다.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돈 계산부터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인실 입원 일당은요. 편하게 1인실 쓰세요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1인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 돈이 새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 현실 계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1인실이 하루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내가 1인실 입원 일당을 20만 원만 가지고 있다면요. 보험에서 20만 원이 나와도 하루에 내 돈 3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루 30만 원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입원이 5일이면 150만 원입니다. 근데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포인트죠.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상급 병실은요. 하루 최대 10만 원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즉 아까 자기부담금 30만 원 중 실손에서는 10만 원만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결국 다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20만 원과 6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보험금 차이가 아닙니다. 현금이 빠져나가느냐 막히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1인실 비용이 앞으로 여기서 멈출까요? 물가는 오르는데요. 병실료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20만 원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시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60만 원 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정말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필요해졌을 때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이 구조 자체가 앞으로 다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 레전드는요, 비응급실까지 보장되던 응급실 내원일당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응급실 특약 지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레전드는 비응급을 포함한 응급실 내원 20만 원 특약입니다. 비응급이면 어차피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현실이 갈립니다. 왜냐면요, 현실에서 응급실은 진짜 응급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병원 문이 닫았죠. 주말이죠. 밤이죠. 아이 열이 펄펄 나죠. 그럼 부모는요, 머리로 계산을 안 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죠. 사례 하나를 들면요, 초등학생 아이가 밤 11시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부모 마음은요, 혹시 폐렴하냐? 혹시 뇌수막염?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40대 직장인이 주말에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본인은 이거 맹장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단순 소화기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본인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본인은 응급한 상황이지만 응급실 기준에서는 응급이 아닌 상황은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우선이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많은 상황이 비응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통원 한도가 가입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인데요. 즉 20에서 25만 원이 넘으면 모두 내가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실 한번 갔을 뿐인데 10만 원, 15만 원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응급까지 보장되는 응급실 입원 일당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상황에 대한 높은 활용도에 앞으로 다시 안 나올 구조까지 제가 두 번째 레전드 보험으로 꼽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레전드는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입니다. 이 특약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구조인데요. 안타깝게도 판매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의 구조를 보면요, 암 진단 이후에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같은 치료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가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보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단계적으로 1,000만 원 단위로 보장을 했는데요. 이게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구조였죠. 예를 들면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사용했다면 1,000만 원을 보장을 했고요. 그 치료비가 2,000만 원을 넘었다면 2,000만 원을, 3,000만 원 이상 사용을 했다면 3,000만 원을 보장했습니다. 이게 1년에 최대 5,000만 원에서 회사에 따라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암 진단되고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했습니다. 즉 최대한도 1억 5천짜리 비례형 상품을 가입했다면 1년에 1억 5천까지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왜 레전드냐면요, 암치료는 진단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길어질 수 있고요, 계획이 바뀔 수도 있죠. 전이 재발이라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진단금만으로는 심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버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암주요 치료비 비례형에서는 어떤 치료를 얼마에 받건 전이 재발에 상관없이 보상이 되고요. 특히 치료에 급여, 비급여 안 가리고 보장을 하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급여로 치료를 하던 비급여로 치료를 하던 상관없이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현재는 암주요 치료비 정액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정액형 상품에서는 급여, 비급여를 다 보장해주는 상품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급여 위주로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특약을 가입하고 이 특약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를 20년 갱신으로 가입한 분이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해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특약은 갱신이든 비갱신형이든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의 특약, 이제는 가입이 안 되니까요. 추가로 요즘 암 치료에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입자 치료가 있죠. 그리고 통원으로 치료를 했다면 실비에서 보장을 정말 소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일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암 치료비가 비싸지만 입원은 안 하는 경우는 비단 중입자뿐만이 아닐 텐데요. 실비가 있어도 보장을 거의 못 받는 구조라면 그 불안함은 말로 다 못하겠죠. 비례형 암주유 치료가 있다면 이런 치료에서도 정말 든든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내 보험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모르고 해지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보험에 있는지 꼭꼭꼭 체크하셔서 해지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약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보험이 있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보험사들이 더 이상 못 만들기 때문에 사라진 특약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유지부터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 보험에 이 중 하나라도 있다. 근데 이 보험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이 특약 내 보험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특약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은요, 댓글에 특약 이름만 남겨주시면 유지해야 되는지 정리해야 되는지 기준부터 꼼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단톡방에서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요. 보다 신속한 보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사분들은 설계사방으로, 일반인분들은 일반인방으로 들어오셔야 강퇴를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